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것을 넘어서 라이딩 성향도 분명히 다들 제각각이라는 게 팩트죠. 이런 바이크 성향이 불특정한 이런 잡바 모임에 가면 기관병, 장비병 이런 게 되게 쉽게 와요. 이게 뭐 일단 동호회 하면은 따라다니는,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죠. 여미새, 남미새, 여왕벌. 오늘은 제가 왜 바이크를 혼자 타는지, 그리고 왜 바이크 동호회를 들어가지 않는지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결국에는 바이크 동호회의 어떤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바이크를 접고 거의 10년 만에 복귀를 하게 됐죠. 당시에 뭐 추억도 많고, 아직 그래도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면 지금도 저는 그 바이크를 탔었던 한 10년 전쯤이 최고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가장 행복지수가 높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정확히 한 12년 정도가 지나고 다시 바이크 복귀를 했지만, 저는 동호회 활동을 할 생각이 없어요. 물론 바이크를 당시 탈 때는 동호회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뭐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사실 그 동호회에 뭐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때 같이 이제 타던 형님들 그리고 동생들하고도 간간히 연락도 주고 받으면서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왜 동호회를 다시 들어가지 않느냐?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 아무래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룹 라이딩을 했을 때 주는 나름의 즐거움도 있죠. 어떤 정체 구간이나 이런 도심에서 이제 지루할 수도 있는데, 혼자 타면은 어쨌든 이제 블루투스로 이제 세나를 통해서 크루들이랑 뭐 잡담도 하고 뭐 이제 웃고 떠들고 라이딩 하다 보면은 진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거든요. 이게 구성원 모두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서 서로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라는 건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하면 그래도 혼자 타는 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바이크를 탔을 때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은 다 다를 거예요, 그 영역이.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바이크의 어떤 최고의 장점, 그 장점은 저는 어쨌든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이크는 희한하게 차랑은 다르게, 일단 뭐 날씨만 좋다는 가정하에 뭐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정해서 내가 보고 싶은 풍경을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들을 하고, 때로는 뭐 이제 듣고 싶은 음악도 듣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힘들면 그냥 뭐 아무데나 바이크 세워놓고 쉴 수도 있고, 잠깐 뭐 쉬어간다고 주차를 해야 될 걱정을 할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뭔가 현실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게 이제 바이크 라이딩하는 딱 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동호회 활동할 때도 자주 혼자 타긴 했어요. 그게 어쨌든 저한테는 되게 좋으니까. 근데 이런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긴 한데, 일단 동호회라는 게 뭔가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이 모인 어떤 그런 모임이다 보니, 일단 성향이 다들 엄청 제각각일 거잖아요. 다 엄청 다르겠죠. 그 얘기는 결국에 그런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것을 넘어서 라이딩 성향도 분명히 다들 제각각이라는 게 팩트죠. 그래서 이게 라이딩 성향이 다 다른 게 그룹 라이딩을 하게 되면 되게 위험해요. 이게 어떤 동호회나 이런 크루장이 모든 라이딩 인원을 정확히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보통은 그렇지 않은 동호회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사고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본인 텐션이 있는데 그 텐션에 맞지 않게 굉장히 무리해서 탄다던가, 또 반대로 잘 타는 분들은 잘 타는 분대로 이제 바이크 이제 입문자나 텐션이 낮은 사람들이랑 같이 라이딩을 하게 되면 또 그들을 맞춰주면서 타야 되다 보니까 또 그것도 나름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근데 제가 당시에 활동했던 크루는 그 같이 타던 시간이 좀 오래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유대감도 굉장히 깊은 편이었고, 서로의 성향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죠, 구성원들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규를 거의 받지를 않다 보니까, 사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런 불특정 다수인의 제각각 다른 성향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사실 제가 있던 크루에서는, 동호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막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크루가 진짜 되게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진짜 큰 거는 여자 라이더를 받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방금 이런 얘기했던 부분, 이제 뭐 본인의 텐션을 유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지면서 이제 무리하게 타게 되고, 이제 그러다 실제로 제가 있던 크루에서 그렇게 이제 타다가 큰 사고가 났던 사례도 있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는 거의 나이가 한 30 정도였고, 그때 그 형님이 한 45? 그 정도 나이대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본인이 바이크 타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셌어요. 톡방에서도 항상 뭐 바이크 타는 거에 대한 어떤 주제의 얘기가 나오면 엄청 아는 척하고 자기가 뭐 되게 잘 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장거리 투어가 한번 잡혀서 속초로 이제 박투어를 가게 됐는데, 그날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이제 속초로 가고 있는 길이었고, 거의 이제 구룡령 아마 가기 한 운두령 정도 왔을까? 그날 그
방금 얘기한 그 형님은 이제 텐션이 엄청 이제 업돼 있는 상태라서 이제 본인이 로드 바르티 2번을 탄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근데 문제는 로드 그 크루장 형이 바이크에 대한 노력이 엄청 오래되기도 했고 그 진짜 바이크를 엄청 잘 타는 형인데, 이걸 느껴보신 분들 알 텐데 바이크 진짜 잘 타는 사람들은 이제 같이 타다 보면은 뭔가 되게 화려하지도 않고 몸에 움직임이 많지도 않고 한데, 이걸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진짜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빠르고 코너도 되게 안정적으로 되게 잘 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로드 형이 이제 그런 형이었고, 이번이 그 이제 약간 잘난 척 하던 그 형이 이제 그 로드 바르티에서 따라가게 됐는데, 이제 어쨌든 텐션이 업돼 있어. 그날 날씨도 엄청 좋았고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이제 한계가 있고 능력치의 한계가 있을 텐데, 그 로드 형을 따라가겠다고 이제 그 한계치를 넘어서 탄 거죠. 그 사람, 그 형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그 블라인드 코너에서 튕겨 나가요.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가서 농도로으로 그냥 튕겨 나가서 꽂혔는데, 다행히 이제 장비를 이제 풀 장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생명의 지장은 없었는데 한 4-5군데 골절 있고 척추 크게 다치고 다리 분질러지고, 어쨌든 그 형이 타던 바이크는 이제 폐차까지 될 정도로, 그때 90 타던 얘기였는데, 그래서 바이크 폐차까지 되고 크루도 이제 그래서 나갔어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형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걸 나갔던 건지 아니면은 강퇴를 됐던 건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 당시에 그 동호회 안에서는 어쨌든 룰이라는 게 있었고, 충분히 그룹 라이딩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숙지를 충분히 시키고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대열 주행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줄줄이 소세지 대열을 엄청 안 좋아해서 안전거리를 되게 길게 두고 가는 편인데, 일단은 로드를 바짝 쫓아가려고 했던 거가 일단은 그 안에서 이제 말들이 이제 나왔죠. 저런 식으로 타면은 사고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마침 또 그날이 사고가 나왔었고, 이게 동호회 오래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바이크 동호회는 특히 사고 크게 나면은 그때 그 방이 깨져요. 보통 바이크 사고 크게 나면은 이제 서로의 어떤 그 트라우마도 이제 생기게 되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동호회가 박살나거나 이제 단톡방이 깨지는 경우가 큰 사고 났을 때, 그럴 때 이제 깨지게 되는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그날 본인 능력치에 대해서 기만했던 그 형은 한계치 이상으로 밀어붙이면서 큰 사고가 났고, 근데 그 형이 만약에 동호회가 아닌 그냥 혼자만 그렇게 탔으면은 이렇게까지 사고가 났을까 싶은 거죠. 저는 아마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고가 안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혼자 탔으면. 그 단톡방에서 본인이 막 떠들고 잘난 척 했던 것도 있고, 나름 본인이 이렇게 잘 탄다는 걸 좀 약간 뽐내고 싶어 했던 게 보였어.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지. 나 이렇게 잘 타.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이게 성향이 다른 바이크들, 그리고 성향이 다른 라이더들이 모인, 뭐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이 표현밖에 적절하게 떠올리지 않아서 잡바봉이면 하죠. 잡바. 그 크루에 알차도 있고 막 멀티도 있고, 심지어 뭐 그런 저기 뭐 모타드, 스쿠터까지도 막 그냥 다 뒤섞인 그런 바이크 모임이 난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냥 친목 모임이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그룹 라이딩을 한다? 아찔하죠. 그냥 생각만 해도 되게 아찔해요, 그런 모임은.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동호회나 그런 라이딩 조그만 크루를 찾고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타고 있는 바이크와 동일한 같은 바이크를 타는 모임이면 가장 베스트긴 한데,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하면 최대한 비슷한 성향의 바이크, 클래식이면 뭐 클래식, 뭐 알차면 알차, 모타드면 모타드, 뭐 그렇게 비슷한 성향의 바이크 모임을 들어가는 걸 일단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지금 바이크 성향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쨌든 바이크 동호회에 대한 어떤 제가 생각하는 어떤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크 성향에 대한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나오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 이런 바이크 성향이 불특정한 이런 잡바 모임에 가면 기변병, 장비병 이런 게 되게 쉽게 와요.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본인이 타고 있는 바이크랑 다른 바이크들을 이제 같이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몰랐던 바이크들도 있을 거고 궁금했던 바이크들도 있을 텐데, 이게 뭐 궁금해서 백날 유튜브로 영상을 찾아보고 뭐 블로그를 찾아보고 뭐 이렇게 눈으로 그냥 영상으로 보고 이런 것보다 막상 실제로 나갔는데 그 바이크가 있어서 실제로 보고 앉아도 보고 배기 소리도 들어보고 실제로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그런 동호회 안에서는 생기다 보니까, 이게 그런 기변에 대한 욕구가 더 뽐뿌라 그러죠. 이게 되게 쉽게 와요. 이게 어쨌든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게, 돈이 많으면 많은 만큼 어쨌든 좋은 바이크는 당연히 비쌀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은 좋은 거를 갖고 싶잖아. 그러면 일단 비싸. 싸고 좋은 건 없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그냥 그 가격대 딱 그만큼의 능력치를 갖고 있을 뿐이지, 뭐 싼데 뭐 성능이 엄청 좋다, 그런 없다고 생각이 되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다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나의 뭐 드림 바이크가 있었어. 근데 그 모임에 갔는데 그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 있어. 같이 라이딩을 해. 뽕을 맞는 거지. 내가 평소에 꿈꾸던 그 바이크를 바로 옆에서 같이 달리면서 그 뭐 바이크의 뭐 배기 소리나
모델이나 뭐 그런 바이크에 달리는 실루엣을 이걸 직접 눈으로 보는 순간 이제 사람이 이제 맛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집에 와서 혼자 계속 인터넷에 자꾸 이제 아른거리니까 찾아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막 마이카도 알아보고. 근데 이게 이상하게 바이크는 희한하게 차보다 약간 기변이 쉽다고 생각이 들건 나만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바이크 금액이 싼 것도 아니고, 뭐 리터급 바이크들은 뭐 보통 이제 2천만 원 뭐 이렇게 하니까 2, 3천짜리 바이크가 싼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신차를 사는 과정이든 중고차를 사는 과정이든 자동차랑 그렇게 다를 게 없다고 보는데도 이상하게 차는 그렇게 막 기변력은 올 수 있지만 쉽게 바꾸는 게 쉽진 않은데, 바이크는 이상하게 쉽게 바꾸게 되는 것 같아. 내 경험상. 그때 내가 미쳐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쉽게 바뀌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게 되게 금융모험이라고 나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 되게 모험이죠. 차도 차지만 바이크는 진짜 박스 가면 감가가 엄청 심해요. 까는 순간 진짜 감가가 심하고, 그리고 비싼 바이크일수록 더 감가가 당연히 심하고. 그렇다고 중고를 사자니, 중고는 또 바이크는 또 특성상 이제 혼자 이제 제꿍이라고 그러죠. 혼자 자빠진다거나 뭐 경미한 접촉사고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웬만하면 보험 처리를 안 하고 대부분 이제 자비로 다 처리를 하다 보니, 이게 중고를 사게 되면은 사실 겉만 외장만 이렇게 잘 고쳐놓으면은 이 사고가 진짜 바이크가 사고가 났던 바이크인지 멀쩡한 바이크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뭐 보험 이력 같은 게 안 남으니까. 그러니까 바이크는 신발 박스를 까면 그거대로 감가 때문에 되게 모험을 해야 되고, 중고 바이크도 중고 바이크대로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해야 되는 거죠. 바이크 기본 욕구는 안 오는 게 제일 베스트이거든요. 기본력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호회 같은 데를 나가게 되면 이런 기본력이 좀 더 쉽게 온다. 장비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어쨌든 저도 처음 바이크 입문했을 때는 뭐 바이크 브랜드? 뭐 진짜 거의 아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RI 정도 그냥 많이 들어봐서 아는, 그냥 RI.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는데, 막상 입문하고 보니까 뭐 많아요. 그것도 뭐 이제 보이고, 뭐 다이내즈나 클래식 바이크 탄다고 하면 벨스타프, 그러니까 이런 장비병도 와요. 헬멧도 좀 더 좋은 거가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눈가기를 닫고 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다 보니 이런 어떤 모임이나 동호회를 나가서 자꾸 누군가의 것을 보고, 그리고 또 내 눈이 올라가죠. 좋은 걸 보고 좋은 거를 겪어보고 경험해보면 자꾸 내 기준치도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싼 게 좋은 게 맞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바이크 동호회의 어떤 두 번째 단점이, 혼자 탈 때보다는 기변 그리고 장비병이 좀 더 쉽게 온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제가 바이크를 타는, 지금 혼자 타는 이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이크 동호회에 대한 단점을 좀 얘기해봤는데요. 엄청 주관적인 것이고, 이거는 어쨌든 제 경험에서 나온 것들에 대한 어떤 진짜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주제가 동호회의 단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단점만 얘기해서 그렇지, 뭐 동호회가 그렇다고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저도 동호회 활동을 항상 했었던 사람이고 좋은 것도 많아요. 진짜 좋은 동호회 가면은 되게 바이크 진심인 분들 그런 데 가면은 이제 바이크 타는 법도 이제 제대로 잘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동호회는 또 이제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바이크 그런 이제 리터급 동호회에 들어가면, 어린 친구들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형님들이 이런 기부라는 표현이 맞나?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많이 베풀어요. 너 라이딩 기어 있니? 너 그거 뭐 어디 거 뭐 있는 거야? 야, 그런 거 어떻게 입고 다니니? 형이 하나 줄게, 사이즈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참 되게 인간미 넘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어떤 정체성이 뚜렷하거나, 어쨌든 바이크 동호회 찾고 있다, 본인이 들어가고 싶다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건 본인이 타고 있는 바이크와 비슷한 성향의 모임을 들어가는 걸 일단 가장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크루들의 성향, 어떤 나이대도 다양할 수도 있고 비슷한 나이대들만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성비가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데도 있을 텐데, 뭐 무조건 뭐 그래서 남자들의 취미에 뭐 열화가 있어서 나쁘다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롱런하고 싶은 그런 모임을 들어가고 싶다, 좀 바이크에 좀 진심이고 그 바이크 동호회 연역도 좀 오래된 그런 곳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은 바이크 동호회의 어떤 단점, 제가 생각하는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이거 다음 컨텐츠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어요. 바이크 동호회뿐만 아니라 어떤 동호회든 항상 동호회 하면은 따라다니는,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죠. 여미새, 남미새, 여왕벌. 그래서 제가 동호회를 지금까지 살면서 자전거 이제 로드사이클 동호회, 바이크 동호회, 자동차 동호회, 이렇게 바퀴 달린 동호회들만 많이 활동을 해봤는데, 그 안에서 또 이제 제가 겪었던 어떤 여미새들 그리고 여왕벌들에 대해서 겪어본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저도 그 안에서 이제 여왕벌을 만나보기도 했고,